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슈퍼리그 B조 3경기 국대 패밀리 대 월드클래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는 5경기에서 3승 2패, 국대 패밀리는 7경기에서 4승 3패를 기록했고요. 양팀 간 맞대결이 있었죠. 바로 시즌1 준결승전이었습니다. 국대 패밀리가 월드클래스를 3대2로 이긴 바가 있었죠. 바로 이 경기였는데요. 당시 준결승전에서 한치아 선수가 2골, 전미라 선수 1골, 사오리 구자리 1골씩을 넣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리그에 와서 나란히 개벤저스를 상대했죠. 월클은 개벤저스의 1대0 승리를 했고요. 국대 패밀리는 극장골을 먹어서 승부차기까지 갔죠. 승부차기에서 3대2로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 영입과 하차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상대 전적도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감독 성적입니다. 최진철 감독 4승 8패, 조재진 감독 1패가 있습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월클은 8골에 6실점, 국대 패밀리는 12골에 9실점이 있군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재진 감독의 국대 패밀리는요, 투투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은지 키퍼, 수비에 박승희, 김수현, 공격에는 이정은, 전미라가 투톱으로 나서고요. 광민정 선수가 교체 명단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진철 감독의 월드클래스도 역시 투투 전술 들고 나왔습니다. 캐시 키퍼, 수비에는 라라와 에바, 공격에는 사오리와 나띠가 나서고요. 엘로디 선수가 교체 명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은 양은지 선수가 후반에 좀 흔들리자 김수현 선수를 키퍼로 투입하게 되는데요. 키퍼 간 로테이션을 가져갔고요. 이정은 선수를 수비로 내리고 광민정 선수를 공격에 투입하는 전술의 변화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월드클래스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미라 선수, 이정은 선수가 각각 1골씩을 넣었고요. 국대 패밀리도 토너먼트에 진출. 월드클래스는 졌지만 승자승에서 개벤에 앞서면서 역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뤘습니다.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6개 대 14개. 특별히 월드클래스는 골대도 많이 맞췄어요. 4번이나 맞췄고요. 특별히 나티 선수가 3번 맞췄죠. 그리고 국대 패밀리는 이정은 선수의 킥인 패턴에 의해서 유효슛이 많이 나왔어요. 역시 골대를 2번 맞추기도 했습니다. 슛 정확도 면에서 국대 패밀리가 앞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 지표는 두 팀 다 대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57개 대 60개, 성공이 37개 대 32개 비슷했고요. 정확도 면에서 국대 패밀리는 지난번 경기보다 한 8% 정도 향상을 시켰고요. 월드클래스도 40%대였는데 한 13% 정도. 양 팀 다 많은 교체가 있었고 첫 번째 경기로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패스웍을 많이 맞춰서 향상된 조직력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숫자는 국대 패밀리가 킥인이 한 5개 정도 많네요.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는 이정은 선수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숫자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인 수비 지표가 비슷한 가운데 여느 경기보다 슛블락은 좀 적었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슛을 몸으로 막아냈던 그런 횟수는 적었고 또 상대적으로 가로채기 횟수, 스틸 횟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원 싸움, 또 볼 소유권 싸움이 치열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브 숫자에서는 캐시키퍼가 또 워낙 활약을 했죠. 6개, 2개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주장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귀중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캐시 선수가 스로를 했죠. 라라 선수에게 향했고요. 라라 선수의 볼터치가 좀 불안했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바로 가로채기를 했고요. 빈 공간에 열려있던 전미라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슛 또한 좋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코스면 코스, 임팩트면 임팩트 아주 좋은 마무리를 해줬고요. 캐시 키퍼도 차마 막을 수 없었던 좋은 슛이었습니다. 곧바로 비슷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정은 선수가 라라 선수의 볼을 가로채서 패스를 했거든요. 전미라 선수가 슛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디딤발이 멀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임팩트하는 발도 빗맞게 됐고요.
이럴 경우에는 스텝을 계속 밟아서 공과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는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골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걸. 예, 두 번째 골은 비슷한 장면이 놓쳐서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3주 만에 경기를 해서 그런지 전미라 선수가 굉장히 재정비된 모습이었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 보였고 전방 압박 이것도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장면 한번 연출했죠. 흘러나온 공 멋진 하프 발리로 연결을 했어요. 그냥 폰은 멋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골에 근접했던 그런 멋진 슛이었습니다. 확실히 3주 만에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중거리 슛도 하나가 있었죠.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지난 개벤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한 골을 막아내는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였죠. 나띠 선수가 재차 슛을 하는 과정, 슛과 크로스를 겸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에서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터치 자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 이 수비에서의 위치 선정이 좋다라는 장점이 뚜렷하게 김수현 선수에게 드러났고요. 자, 무엇보다 또 좋았던 거 슈퍼리그 하기 전에도 이 김수현 선수가 파일럿 시즌에서 골키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비와 키퍼를 오갈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이 경기에서 나왔죠. 이제 양은지 키퍼가 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조재진 감독이 김수현 선수를 키퍼로 투입하게 됩니다. 자, 한 차례 위험했던 장면은 있었어요. 애초에 박승희 선수의 백패스가 또 위험하기도 했고 김수현 선수도 사이드로 좀 안전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걷어내다 보니까 박승희 선수를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코너킥이 됐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책골이 되곤 하잖아요. 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제외하고서는 수비와 키퍼 두 포지션을 오가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2개, 그 중에 하나는 슈퍼 세이브였고요. 캐치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안정적인 골키핑을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번 경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양은지 키퍼의 약간 패턴화가 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전반전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나티와 맞서는 1대1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방관한 것이 아니고 각 좁히고 나와서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티 선수가 재차 슛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수현 선수의 도움을 좀 받았죠. 클리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전을 안전하게 지켰는데 후반 초반부터 좀 흔들렸어요. 세 차례 연달아서 위기가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라라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어요. 잡으려다가 캐치 미스가 났죠. 나티 선수가 사실은 이건 넣었어야 돼요. 그쵸? 나티 선수의 미스였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아주 근접한 상황이었는데 빗나가는 슛을 했고요. 두 번째 또 바로 이어졌어요. 바로 골킥을 했는데 사오리 선수가 차단을 했고 나티 선수에 연결을 했죠. 나티 선수도 길게 드리블 치지 않고 바로 중거리 슛 했는데 이번에는 양은지 선수가 수습을 했어요. 세이브를 해냈고요. 자, 세 번째 양은지 선수에게 온 공을 패스 미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오리 선수가 바로 커트를 하면서 또 슛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이후의 집중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막습니다. 아니면 1차적으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비 동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멍하니 있는다? 집중력을 바로 잃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공을 집중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갔어요. 공이 좀 밋밋해서 어차피 나가겠거니 하는 이제 동작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골포스트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미리 판단하고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그치지 않고 후속 동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현 선수가 일정 부분 키퍼로 뛰면서 그동안 양은지 키퍼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다시 재투입된 후에는 다시 안정적으로 골키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후반전도 클린시트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라라 선수의 킥인 공중볼로 위협적으로 날아왔는데 캐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라 선수의 중거리 슛은 오히려 밋밋했는데 좀 미스가 났고 좀 어려운 킥은 공중볼로 잘 잡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실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잘 하던 킥도 짧아지고 패스 미스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는 지난번 경기처럼 아주 치명적인 위치 선정에 대한 미스는 없었거든요. 물론 캐치 미스, 킥 미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클린시트를 했다. 만약에 이런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 실점을 했다면 아마 평점이 지난번처럼 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린시트를 해냈고 팀을 토너먼트로 이끌었습니다. 박승희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 패턴이었죠. 이정은 킥인, 박승희가 밟아주고 이정은이 다시 슛. 아주 재미를 봤던 패턴이었어요. 여러 번 구사를 했고 계속 성공을 했죠. 사실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15개에서 13개를 성공했다. 하지만 정확도가 올라간 이유 중에는 이제 밟아주는 간단한 동작이었다. 이것도 있긴 했습니다. 직접 뿌려주는 패스보다는 킥인에 의한 어떤 패스, 밟아주는 동작이 좀 패스 정확도에 도움을 줬다는 것도 있었고요. 자, 사오리 선수와의 볼 경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열했어요. 서로 뺏고 뺏는 아주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사오리 선수가 본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팬분들과 확인을 했지만 코로나 후유증을 달고 뛰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한 볼 경합을 해줬고요. 수비 지프가 뭐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당 꼭 한 번씩은 멋진 턴에 의한 그런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승인 선수의 발재간도도 한 번씩 보여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사이드로 안전하게 걷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위험하게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했어요. 조재진 감독도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이드로 안전하게 걷어내라. 하지만 뒤로 향했고 김수현 선수가 걷어낸 것 맞고 핑퐁으로 자책골 될 뻔했죠. 하지만 국팸에겐 다행히게도 코너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양은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황 이후의 집중력. 다시 말하면 한 동작이 끝난 후, 한 해프닝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사오리 선수의 슛이 골포스트를 맞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공을 클리어 해낸다거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양은지 키퍼랑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후속 동작도 계속 취해야 된다.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간 집중력을 좀 잃는 모습, 양은지, 박승희 두 선수에게 좀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이정은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 골 1어시스트, 승리도 중요했지만 토너먼트에 1위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활약이었고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슛 10개 중에 유슛 4개, 또 골포스도 2번 맞췄고요. 슛도 적극적으로 가져갔고요. 슛 하나하나가 뭐 허투루 하는 슛이 없었어요. 다 순도 높은 슛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왼쪽 발목 부상이 있었죠. 경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도 나왔고요. 멍든 모습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잘한다. 참 잘한다. 기본기가 좋고 공격 능력이 좋은 것. 지난 경기에서도 알았고 이날 경기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저는 수비 능력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는 동작. 상대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발을 길게 빠르게 뻗으면서 상대의 드리블을 차단한다거나 패스를 차단한다거나 스탠딩 태클에 가까운.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볼 소유권까지 가져온다. 제일 좋은 거죠. 가로채기 숫자가 많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곧바로 역습을 하는 경우고 실제로 이 두 골이 난 장면도 다 이정은 선수가 가로채기를 한 거죠.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도 라라 선수의 공 가로채기, 전미라 선수에게 어시스트. 두 번째는 사오리 공 가로챈 다음에 바로 그냥 중앙으로 단독 드리블해서 골 넣었고요.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킥도 여러 개 가져갔고요. 패스도 잘했습니다. 킥이는 사실은 직접 박승희가 밟아주고 슛을 하는 패턴으로 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재미를 봤고요. 여러 번 상대가 막으려고 했는데 거의 못 막았어요. 자, 이거죠. 킥인, 밟아주고 슛. 상대가 알고도 계속 허용했던 패턴이었다. 사오리 선수가 후반에는 좀 학습이 돼가지고 슛 못하게 하려고 빠르게 압박을 들어왔는데도 압박 들어와? 그러면 난 드리블로 제낄게. 그래서 2명을 제끼고 슛을 하고 참 막기가 어렵다. 결국은
그렇지만 캐시키퍼를 뚫지는 못했어요. 캐시키퍼가 여러 차례 그 킥앤슛 패턴을 막아냈고요. 코너킥에서는 사실 좀 재미를 못 봤던 측면도 있었어요. 자, 드리블 돌파가 12번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2명 정도 붙는 것은 좀 쉽게 제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전미라 선수의 선취골 좀 전까지 이제 극초반이었죠. 전반전. 좀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을까요? 직접 슈팅을 해서 골포스트를 맞추기도 했고 3명에 둘러싸였는데 좀 패스를 안 하고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뺏겼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시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라라 선수 쪽을 집요하게 좀 공략을 했어요. 그 사이드가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라라 선수를 공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효과를 누렸죠. 라라 선수는 상대적으로 고전을 했고요. 첫 골과 비슷한 장면으로 스틸을 하고 전미라 선수에게 밀어줬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대0 이후에 그리고 상대 흐름이 어느 정도 잦아진 다음에는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광민정 선수를 좀 활용해 보려고 했어요. 역습 찬스에서 2차례. 이번에는 왼발로 진짜 이강인 선수 같았거든요. 공간으로 넣어주는 2번의 패스가 있었는데 광민정 선수가 좀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자, 전반전에 나티 선수와의 볼 경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왼쪽 발목이 삐끗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은 선수가 테이핑을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경기의 향방은 진짜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재투입되자마자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정은 선수가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국대 패밀리에 미쳤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터치는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평점을 줄 만큼의 출전 시간은 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났던 출전 시간. 하지만 볼 터치는 거의 없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은 선수가 2차례 왼발로 공간에 놓아주는 패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민정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아쉬웠어요. 아직은 이제 기본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충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력과 스피드의 저하 때문인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인데 코너 쪽이었죠. 상대 코너 쪽인데 공을 살려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후반에 이정은 선수가 코너킥을 연결했어요. 광민정 선수의 등을 맞았나요? 어깨인가 등인가 맞고 공이 막 솟아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운 좋게 골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캐시키퍼가 캐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경기도 골에 근접했던 찬스가 있었고 경기마다 어쨌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광민정 선수가 위치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감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평점이죠. 6점, 시작하는 평점 6점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진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탈락 위기였던 팀을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하지만 조턴 실천 이정은은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감독의 영향력보다 윈가 아랫가인가는 시청자가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정은의 부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광민정을 포함해서 6인 로테이션을 잘 가져갔어요. 지난번에는 광민정 선수는 거의 출전을 못했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개벤전 이후에 3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미라 선수가 경기 전에 이정은 선수랑 얘기하면서 시간도 3주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 전에도 내가 생각한 것에 90에서 95% 정도로 선수들의 체력이 올라와서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력 훈련도 꽤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아파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것을 바로 캐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가져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0으로 좀 여유가 있은 후에는 이정은 선수에게 광민정에게 계속 살리는 패스를 넣어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민정이 못 받았음에도 이정은 선수에게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살리는 패스 넣어줘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도 좋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좀 살릴 필요가 있었으니까. 자,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른 선취골을 넣어서 좋긴 했는데
이정은 선수도 또 이른 시간에 전반전에 빠졌잖아요. 부상으로. 4차례 정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적절하게 타임아웃을 불렀다고 보여져요. 이 타임아웃 다음에 이정은 선수가 재투입이 되었고 흐름을 넘어왔죠. 예, 추가골을 터뜨렸으니까요. 이 타임아웃 때는 공수 간의 간격을 얘기했어요. 너무 넓어서 패스하고 나서 만약에 끊기면 바로 역습을 당한다. 왜냐면 사오리를 필두로 상대도 역습을 잘하잖아요. 월클이. 그래서 패스하고 나서 바로 수비 라인을 좀 올려라라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후반 초반에도 역시 4번의 찬스가 상대에게 있었어요. 이때는 양은지 키퍼밖에 흔들렸죠. 그걸 보고서 지난번 이제 버저비터 극장골을 먹었던 이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김수현 선수를 키퍼로 투입하는 묘수를 씁니다. 그래서 김수현 선수가 일정 기간 좀 막아냈죠. 멀티플레이어로서 잘 활용을 했고요. 결국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에바 선수 원조 육각형 수비수답게 중거리 슛 또 3회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박승희를 맞고 나티 선수에게 1대1 찬스로 연결을 됐죠. 이렇게 기점이 되는 역할도 했고요. 또 에바 엘로디, 나티 엘로디로 이어지는 정말 멋진 패스워크도 보여줬어요. 확실히 지난번 경기보다 훨씬 나아진 조직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수비 지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팀은 2실점을 했습니다만 에바 선수는 고군분투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진철 감독에게 다소 좀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비하는 플레이를 보고서도 좀 느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정은을 견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라라 선수의 수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또는 패스가 잘리기 때문에 그걸 커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기 진영을 비워야 되잖아요. 거기다 역습할 땐 빌드업도 해야 되고 킥인도 담당해야 되고 역할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바 선수의 롤을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훈련할 때는 이정은 선수가 이쪽에 위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사오리, 나티, 에바가 먼저 붙고 사오리가 압박을 들어가고 나티는 이 후방을 오히려 커버하는 이런 작전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정은 선수는 이 왼쪽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라 선수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바 선수에게 주어진 메인 임무는 이정은에 대한 견제거든요. 지난번 오나미에 대한 견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진철 감독은 상대 에이스를 에바 선수에게 맡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에바 선수는 그 역할도 해야 되고 커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라라 선수가 비면 여기에 협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라라랑 그리고 사오리 선수가 좀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주 터프한 압박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두 선수가 압박하게 되면 이정은 선수가 두 명이 느슨하게 압박을 하게 될 때는 너무나 가볍게 패스를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티 선수도 이런 경우에는 또 라라 선수의 공을 가로챈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커버를 오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이미 나티 선수는 공격 진영이 있었는데 패스를 넣어주고 전미라는 비어 있잖아요. 에바 선수가 갔으니까 쉽게 득점을 했던 이게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바 선수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죠. 라라 선수와의 수비 위치 스위칭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은 쪽으로 있는 쪽으로 에바 선수가 붙으면 되는 거고요. 라라 선수는 전미라 마크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개벤저스전에서 이미 김민경 선수, 이은영 선수를 마크를 해봤잖아요. 피지컬 좋은 두 선수를. 전미라 선수를 마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때때로 위기가 초래되겠지만 김민경 선수, 이은영 선수와 전미라 선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이에요. 전방 압박에 있어서는 전미라 선수가 운동 능력은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라라 선수가 충분히 이 매치업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띠, 사오리, 에바가 이 트라이앵글 이게 연습했던 거잖아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고 만약에 이정은 선수가 영리하기 때문에 라라 절로 보내? 그럼 난 열로 공격해야지. 전미라 선수가 또 스위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바로 엘로디 선수의 활용이죠. 엘로디 선수가 흔히 축구 게임에서 말하는 12시의 컨디션이었다. 제일 좋은 컨디션이란 얘기죠. 잠깐 나왔지만 그 전방에 대한 압박, 주고 들어가는 패스, 헤더를 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좋았거든요. 에바 선수를 애초에 전담 마크로 붙일 것이 아니라 에바 선수는 전반적으로 수비 리딩을 하고 커버를 하고 역습 시에 백패스를 하고 킥인을 하고 여러 역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엘로디를 마치 박지성이 붙듯이 이정은에게 붙였더라면 이정은 선수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앞에서 공간 놔두고 방어할 선수가 아니고 엘로디 선수가 한번 보여줬어요. 어깨로 막 부딪히고 하는 거. 물론 악의적으로 상대의 부상을 야기하는 그런 플레이는 안 되지만 적극적인 어깨 싸움, 몸싸움은 괜찮잖아요. 엘로디 선수가 보여준 정도가 그랬거든요. 파울이 아닌 선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줬으면 한 명이 정말 기겁을 할 정도로 지릴 정도로 거기에서 라라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나띠를 오히려 후방에 둔다거나 해서 두 선수가 막는 경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최진철 감독 입장에서는 사오리가 아무리 컨디션 난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팀의 골 결정력 면에서 사오리를 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2대 0인 상황에서도 3대 0이면 월드클래스 탈락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미 라라 선수를 못 뺐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조기에 엘로디를 이정은 전담 마크로 붙였더라면 물론 결과론적이죠. 그럼에도 이정은 선수가 뚫고 골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좋았지만. 그렇지만 그냥 라라, 에바가 일로 가서 막게 하고 뒷공간 초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엘로디 전담 마크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동시에 최진철 감독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얘기를 하는 거죠. 라라와 스위칭을 했더라면 사오리가 컨디션 난조가 있으니까 특별히 엘로디의 도움, 나띠의 도움이 더 필요했던 에바 선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로디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죠.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출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전반전 0대1로 지진 상황에서 투입을 했고 들어오자마자 피지컬과 스피드를 이용한 압박이 돋보였고요. 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에바 엘로디, 나티 엘로디로 이어지는 이 패스워크 굉장히 좋았거든요. 본인의 패스를 주고 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굉장히 정석적인 포워드의 모습이잖아요. 지난번에 아다마 트라오레 같다라는 그런 찬사를 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모습이 있었고 수비에서도 에바가 아니라 엘로디가 애초에 이정은의 전담 마크였다면 굉장히 실력을 넘어서는 어떤 터프함, 기죽지 않음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한 모습의 엘로디가 있는데 그런 게 수비에서도 전담 마크로 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협적인 해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 나티가 왼발로 킥하고 엘러디가 헤드하는 이 패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티에게 킥도 많이 시켜야 되고요. 엘로디 선수의 출전 시간도 좀 보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향은 안 맞았지만 좋은 위력적인 헤더였고요. 자, 라라 선수가 실점 이후로 좀 위축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두 경기밖에 안 한 아직 초심자인데 라라가 이정은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로디 선수가 과감하게 투입되었더라면 수비의 자리든 공격의 자리든 이정은을 전담 마크하는 자리에 투입되면 아마 멘탈적으로 엘로디가 밀릴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캐시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브 6개, 그 중에 2개는 슈퍼 세이브였고요. 캐치 4개, 클리어 3개. 이 캐치와 클리어도 굉장히 까다로운 공들을 처리했고요. 클리어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장면이 될 뻔한 걸 본인이 나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이브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그래서 골키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실점을 했고 여전히 골킥도 좀 아쉬웠음에도 그럼에도 평점 9점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방이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정은 선수의 킥인 패턴슛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다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캐시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0대2를 유지하면서 이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할 수 있었다. 캐시가 아니었다면 아마 예사 골키퍼였다면 그런 이정은 선수의 킥
실수로라도 하나라도 더 먹혔을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탈락입니다. 예, 캐시 선수가 토너먼트로 견인을 했습니다. 자, 이 실점을 했는데 두 번 다 가로채기 당했어요. 한 번은 라라, 한 번은 사월이었죠. 예, 수비 자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골킥은 좀 아쉬워요.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비거리도 많이 늘어났고 고도도 높아지면서 좀 위력적이긴 했는데 이 정확성, 방향성은 아직 좀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고요. 그만큼 스로우의 비중을 높인 것도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었는데 라라에게 빌드업까지 요구하는 건 아직 무리예요. 본인이 좋은 스로우를 했다 하더라도 라라 선수의 터치가 어설펐죠. 불안했고 바로 뺏기면서 첫 번째 실점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캐시 선수도 에바 선수에게만 스로우를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서 클리어하는 모습이라던가 어떤 판단력, 순간적인 순발력 다 좋습니다. 캐시 선수 9점 드리겠습니다. 라라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이정은 선수가 바로 가로채기를 했고요. 전미라 선수의 슛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험한 백패스를 했어요. 골키퍼한테. 캐시 선수가 걷어냈지만 백패스를 주자마자 이정은, 전미라가 동시에 압박을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던 백패스였고요. 또 첫 번째 실점과 거의 유사하게 또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전미라의 슛까지 빗나가서 이제 다행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라라 선수의 좀 실책이 나왔습니다. 자, 킥인을 5개 담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아쉬웠습니다. 나띠 선수가 엘로디의 머리를 맞춘 것처럼 나띠의 왼발이 확실히 위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킥인은 라라, 나띠는 코너킥 분담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라라 선수도 연습 때 잘했을 거고 하겠지만 아직은 이 실전 경기에 나올 만큼은 3주란 시간은 부족했을 겁니다. 이제 킥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 연습해야 되는 기본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나띠 왼발에 맡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중거리 슛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했고 어쨌든 이게 양은지 키퍼의 캐치 미스, 나티의 절호의 찬스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이 중거리 슛한 모습도 좋았어요. 이래저래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정은 선수 같이 대형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붙었을 때 실력이 확 늘거든요. 라라 선수 어쨌든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후의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오리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겪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방송 때 또 언급을 해주셨죠.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 체력적인 저하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준수한 지표 커트 10개, 가로채기 3개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사오리 선수 기준으로는 커트가 50% 정도는 줄은 거예요. 지난번에 커트 19개 기록했으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희 선수 상대로 막상막하였다. 뺏고 뺏기는 아주 치열한 재밌는 경기 해줬거든요. 김수현의 볼커트 해줘서 나띠 슛찬스 만들고 박승희 압박해서 나띠 또 슛찬스 또 만들고 후반에는 사오리, 에바, 나띠가 또 패스워크를 보여줬고요. 양은지 키퍼가 흔들렸을 때 있잖아요. 골킥 했을 때 사오리가 커트하고 밀어주고 나티가 중거리 슛했던 거 계속해서 본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압박을 통해서 나띠에게 슛찬스를 이렇게 몰아줬어요. 본인의 슛찬스도 있었죠. 양은지의 패스 미스, 샤오리가 이게 조금 기속적으로 나타나죠. 좀 급합니다. 찬스 앞에서 급해서 오프 타겟이 되고 말았죠. 자, 한 차례 박승희 선수가 멋진 턴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는데 사오리 선수가 가로채기 해버렸죠. 볼 경합에서 이겨서 슛까지 골포스트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슛 자체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사오리 선수도 나름의 압박을 통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점은 사오리 선수의 직접적인 책임이죠. 에바 선수가 패스한 공을 잘 간수를 못하고 본인이 쉽게 처리했으면 됐는데 결국 이정은 선수한테 가로채기 당했고요. 이정은 선수 드리블 이후에 솔로골 했습니다. 자, 박승희 선수와는 막상막하였다면 이정은 선수 상대로는 좀 어려웠어요. 이정은 선수의 압박에 좀처럼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정은 수비하는데 또 여러 번 차단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압박하는데도 좀 어려웠고 이정은이 수비하는데도 어려웠다.
그리고 이정은의 킥인 패턴 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막지를 못했다는 거. 후반에 학습이 돼서 빠르게 압박 들어갔는데 또 드리블해서 제끼니까 사우리 선수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캐시 키퍼가 잘 막아서 또 추가 실점은 면했죠. 그리고 간간히 보였던 이 긴 드리블. 그러니까 드리블을 할 때 터치가 길어서 원하는 만큼 잘 되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날은 컨디션 난조, 코로나 후유증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만 그래도 한 7점 정도의 활약이었다고 보여지네요. 나티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드클래스 공격의 희망이었어요. 슛 7개, 유효슛 3개, 골포스트 3개. 상당히 순도 높았죠? 유효슛도 3개였고 골포스트 3개였으니까. 그리고 패스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수비적인 가담도 좋았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선수예요. 나티 선수도 보니까. 예, 3차례의 찬스. 1대1 찬스였죠. 전반에. 그리고 재차 슛을 했는데 김수현의 클리어가 있었고요. 후반전에 맞은 이 찬스. 자, 사실은 이건 넣었어야 되죠. 라라 선수의 슛. 양은지의 캐치미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근거리였는데 하필 조금 약한 오른발에 걸렸죠. 빗나갔고. 그리고 오른발 중거리 슛까지 찬스가 있었고 이외에 또 골대 3번이 있었죠. 전후반 해서 결국은 이제 골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골대 불운도 있었다. 오른발을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확실히 왼발에 비해서는 정확도나 세기가 떨어진다. 하지만 왼발만 고집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오른발 타이밍엔 오른발을 슛하는 것도 좋아 보였거든요. 이 양발잡이의 균형은 경기하면서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주발은 왼발이다. 이 세트피스, 엘로디 머리에 맞춘 그런 킥 같은 거는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너킥만 할 것이 아니라 킥인도 좀 더 담당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승자승으로 졌지만 그래도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사오리도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 골대 불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불운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상성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대 패밀리는 월드클래스에 강하다. 2승째를 거뒀죠. 그런데 월드클래스는 또 개벤에 강해요. 또 2승째를 거뒀고요. 또 한 번도 붙지 않았던 개벤과 국대에서는 또 개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확실히 죽음의 조였다. 이 상성 자체도 참 재미있는 히스토리로 앞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쌓여야 뭐 무슨 더비 그 역사성, 상징성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수비 간의 스위칭 좀 아쉬웠고요. 에바 선수가 역할이 좀 과중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아쉬운 점, 엘로디의 활용이 좀 아쉬웠다. 왜냐하면 경기 전에 상대 라커룸까지 가셔서 엘로디 조심해 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거의 활용되지를 못했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에바 선수의 이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나미 선수 상대 에이스를 잘 마크했기 때문에 이정은 선수를 마크시킨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정은의 전담 마크는 엘로디가 좀 어땠을까? 그죠? 적극적이고 터프하고 몸싸움 잘하고 좀 아쉬웠다는 게 있고요. 라라 선수의 이전 경기를 봐서도 김민경, 이은영을 마크해봤으니까 전미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미라가 좀 더 압박은 잘하긴 합니다만 김민경, 이은영을 마크했던 경험으로 라라를 이쪽으로 붙었다면 어땠을까? 이 마크맨의 선정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수비 조직력을 잘 만드셨는데 이정은에 대한 대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은 선수가 잘하는 선수죠. 그리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0대2가 된 순간부터 한 골 먹으면 탈락이기 때문에 라라, 에바의 이 수비 조직력을 갖춰왔잖아요. 3주 동안. 그걸 쉽게 깨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다. 또 좋은 흐름도 있었으니까요. 이거 좋은 흐름을 쭉 나열한 거거든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나띠가 지금 거의 3번 슛하잖아요. 박승희가 슛블락한 것도 있고 양은지 선방, 김수현 클리어. 나띠가 코너했는데 엘로디 헤더했던 거, 나띠 슛했는데 골포스트 맞았던 거, 네 선수가 티키타카 했던 거. 전반전에 계속 좋은 흐름이 있었거든요.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죠. 양은지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나띠의 슛,
중거리 슛, 사거리 골포스트, 나티 골포스트. 그러니까 나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한 골이라도 결정짓지 못한 게 아무래도 이 수비 전술의 변화, 최진실 감독님도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입니다. 전미라 선수 8.5점, 김수현 8, 양은지 6, 박승희 8, 이정은 9.5점의 MOM, 광민정 6, 조재진 감독 9점입니다. 월드클래스입니다. 에바 선수 8점, 엘로지 선수 출전 시간이 적어서 드리지 못했죠. 캐시 9점의 민트별, 라라 5, 사오리 7, 나티 8, 최진철 감독님 6점입니다. 슈퍼리그 B조의 순위표입니다. 결국은 국대 패밀리 월클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군요. 개벤저스는 5, 6위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대 패밀리 첫 경기를 지면서 좀 위기에 몰렸었는데 결국 1위로 통과를 했고요. 자, 월클과 개벤은 골득실도 같고 다득점도 같았는데 결국 승자승. 월클이 개벤을 이겼었잖아요. 승자승으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요. 개벤저스는 반대로 지난번 토너먼트와 마찬가지로 아쉽게 또 5, 6위전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토너먼트 대진표입니다. 5, 6위전은 개불전이라고 방송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불나방 대 개벤저스의 경기가 확정이 됐고요. 자, B조 1위는 국대 패밀리, B조 2위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액션이 구척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A조 1, 2위가 누가 될지, 어떤 대진표가 형성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득점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득점 선두에 나섰고요. 전미라 선수, 오랜만에 득점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렸군요. 도움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 도움도 하나 추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전미라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올리면서 공동 4위 그룹 5골 그룹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정은 선수는 2골로 17위권에 들어가게 됐군요. 역대 어시스트 순위는 변함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두 가지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정은 선수 정말 K남매의 모습처럼 친데레죠? 못생긴 돼지 정방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만 축구해라잉 하면서 친데레적인 쌀쌀 맞은 듯 하면서도 다정한 스페인에서 직접 풋사라를 사서 보내줬다고 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다른 장면은 관중석의 장면입니다. 자, 먼저 불나방 하석주 감독, 박선영 선수. 특별히 하석주 감독은 5, 6위전에 어떤 상대와 붙게 될까 굉장히 고심하면서도 재밌는 또 리액션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그리고 개벤저스는 정말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토너먼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까지 왔었거든요. 사실 경우의 수가 많았지만 월클이 이기면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개벤이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스코어 상관없이. 하지만 국대가 이기는 경우는 좀 복잡했잖아요. 무려 3대 0으로 이겨야만 개벤이 나가게 되는 경우였는데 2대 0까지 됐으니 얼마나 코앞에, 눈앞에 왔습니까, 기회가. 특별히 조혜련 선수의 표정, 김승혜 선수의 표정이 그걸 대변해 줬었는데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5, 6위전 재밌을 것 같고요. 이들의 리액션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역시 조별 예선은 타이트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일정입니다. 다음 경기는 바로 A조 3경기 액션이스타와 구척장신의 경기죠. 1, 2위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조에서 이미 준결승에 나가 있는 국대 패밀리 월드클래스를 각각 순위에 따라서 상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5, 6위전에는 불나방 대 개벤저스의 경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결방 대마왕 골대녀. 참 많은 결방이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부터 해서요. 수요일에 참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어쩔 수는 없죠.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1일 수요일엔 결방이고요. 6월 8일 수요일 밤 9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 이 골대녀 손실을 잘 메워야 할 텐데요. 걱정이 되는군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국대 패밀리 월드클래스 두 팀 다 모두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신 양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루드 지니님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같이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중계였어요. 그만큼 좋은 경기였고요. 또 특정 선수들 너무 비난하거나 또 욕하지 마시고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막 3일 만에 치러져서 막 선수들 부상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아직 실력이 그대로인 채로 경기를 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첫 경기 이후에 3주 지나고 했다니까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어떤 해프닝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의 텀을 충분히 가져갔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